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침부터 정말 화들짝 놀랄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니까 그냥 뭐랄까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이 좀 편안하게 가는 흐름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정책적인 신뢰성이 조금 더 든든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조정받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다시금 매수를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늘 시장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브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슈이죠. SNS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빰 맞고 왜 우리나라의 눈을 흘기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도 답답해서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강자를 바라보면서 약자가 눈치 보는 상황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구나.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느낍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목재, 의약품, 모든 상하 관세 25%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험난했던 무역 과정 이런 부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답게 SNS에 딱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공식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이런 부분이 승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일본도 국회 비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살을 돌렸죠. 이 얘기인즉슨 지금 대미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미 투자 펀드 조성 특별법 이런 부분도 통과가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이 쏠리겠죠.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 논의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제동을 걸린 것을 감안하고 대미 투자 제대로 안 해라고 하면서 관세 또 때린 흐름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올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 관세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발빠르게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방미를 해서 상무장관과 회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구윤철 부총리 얘기는 했고요. 이런 흐름으로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좀 화들짝 놀랄 만한 요소를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타격, 아무래도 자동차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이 업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이 올라간 이유는 로봇 밸류를 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낮춰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모멘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금 매수의 기회를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매도의 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심리가 반영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우리 시장에는 악재이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자기의 입장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이렇게 번복될 수 있구나 신뢰가 확 떨어지는 흐름들 이거를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텐데 LS증권의 데이터를 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관세 비용이 이제 는 거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좀 생각을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수치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 비용만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조 6천억 원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2조 4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조 4천억 원이 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조 4천억 원의 이익이 감소가 되면요. 이거를 PER 5배를 적용해서 로봇 밸류 아니고요.
자동차 밸류로 계산을 했을 때 12조 원의 시총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지금 현대차가 4거래 연속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100조 원 시총이 갔다가 현재는 좀 90조 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은데 주가 하락을 봤을 때 한 12%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44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관세 비용으로. 이것은 1조 6천억 원 더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요. 현대모비스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대비해서는 수준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1,650억 원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불확실성에 휩싸인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상호관세 25%로 올리는 전반적인 그런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시 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못한 게 발빠르게 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또 트럼프밖에 이렇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협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흐름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패권 시대, 달러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탈달러 시대 이거를 좀 맞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막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다 여기에서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드실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5,1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에 64%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8% 추가 상승했는데 작년 상승률만 보더라도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보였으니 금은 한번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활짝 미소를 짓고 계시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더구나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22년 이전 평균이 17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60만 톤 쪽으로, 60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12월 금 가격 전망을 올려잡았는데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귀금속 가격이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은이 115달러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과 그리고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달러 약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세 번째가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미네소타의 미국 시민 사살 이슈 때문에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이슈에 더불어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달러 패키지 승인 거부를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어쨌든 달러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금과 은으로 자금이 모이는 흐름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과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총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채 발행이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그리고 국채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금으로 흘러들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는 올해 금 가격이 온스당 6,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아주 최근의 흐름들이 답답하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금과 은이 이렇게 랠리를 보이다가 조정됐을 때 그 바통 치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 이런 과거 패턴도 잠시 언급되기도 하던데요. 이런 부분 잠시 써놨고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금과 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금 전망 올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 선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크 지수가 2021년 4월 이후 또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 자산도 오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오르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상황으로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금이 지금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언급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황 보고 나서 머니 코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밝힌 가운데 코스피는 장 초반 잠깐 휘청였지만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대차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4%에서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5%로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다만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 낙폭으로 많이 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도 5% 넘게 밀리다가 그래도 현재 시간 낙폭을 조금 축소, 3.3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2%가량 빠지고 있고 그간 많이 올랐던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까지 현대 그룹주가 일제히 2%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이러한 관세 이슈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자동차주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러한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오후에 할 것이라고 이러한 보도가 나왔고 박미길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빠르게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가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흐름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2%가량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가량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시가총액 2천조 원까지 SK하이닉스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가이던스 등도 나옵니다. 이러한 기대감, 일단은 계속해서 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 기대가 많고 오늘 반도체주가 크게 튀어 올라주고 있고요. 또 오늘 은행 관련된 금융업종이 일제히 튀어 오르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사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지주도 3.69%가량 상승, 하나 우리금융지주까지 약 2%가량 오르면서 오늘 은행업종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단도 좋은데요. SK스퀘어가 5%가량 오르고 있고요. SK도 2%가량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증권주도 좋은데 증권주 같은 경우엔 최근 들어 코스닥이 1000스닥을 달성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NHN, KCP의 두 자릿수 급등세와 함께 5.14%가량 함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튀어 올랐는데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을 밝혔고요. 2037년과 38년에 원전을 준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공사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는데요.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85%가량 상승, 한국전력은 1.1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지금 10% 넘게 튀어 오르고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가에서 오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모두 지나갔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오늘 10%가량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의약품 관세가 25%로 늘어나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 바이오텍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러한 실물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그래도 낙폭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HLB 4%가량 상승,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펩트론도 2%대 상승입니다. 매지온도
3%가량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은 오름폭 조금 줄이면서 강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르고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좋고요. 하나 마이크론 7%대 상승, 원익 IPS도 오늘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로보티즈와 SPG는 오르고 있지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M은 빠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현대차 관련된 관세 우려가 좀 이 피지컬 AI 쪽의 투자 심리를 조금은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지금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주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펄어비스가 2.41%가량 오름세, NC소프트도 약 4%가량 오르면서 오늘 개인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지금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대 상승, 에코프로도 4% 넘게 오르면서 이 관련된 2차 전지주들 지금 로봇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엔캠도 6% 넘게 오르면서 2차 전지주가 어제요 오늘도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로 전환이 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0.7%가량 오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4,984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73%가량 오르면서 1,07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 꽤 특징적입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이 외국인의 순매도 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600억가량 팔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1,450원대로 급등하며 출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 가파르게 코스피 시장에 출회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합쳐서 2,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9천억가량 담아내고 있는데 어제 1조 넘게 코스닥을 담아내면서 연기금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만큼 코스닥 시장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 9천억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약 8천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천스닥 시대입니다. 어제 9개월 만에 이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완전히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코스닥 이렇게 튄 이후에 가장 많이 이 시장 연구원들한테 들었던 이유가 당분간은 코스닥입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어제 이 코스닥에 그 레버리지 ETF 대다수의 그런 종목들이 거의 22% 넘는 급등세를 보여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역시 투심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기 이벤트성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정책 신뢰성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당분간 코스닥입니다라는 의미의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봤을 때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국면에서 이 코스닥이 월 평균 한 0.7%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장기 금리 상승이라는 약간의 우려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대세로 봤을 때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 어제 오늘 다시금 환율이 오르는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원화 강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혁신 관련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워낙 강세였을 때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예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작년까지 1월 평균 수익률이 2.7% 가깝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관건은 정책 신뢰성 때문에 코스닥이 오른 만큼 왜냐하면 정부가 코스닥 3천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정부 관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정말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종합투자계좌 IMA에 관련해서 얘기를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를 예로 들어도 고객 예탁금의 25%를 모험 투자자본,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되겠죠. 여기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정말 이런 정책이 실행될지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5년간 150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러한 동의 방향성이 정말 정책과 맞물려서 간다면 투자금이 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돈 버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이 본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으로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형주, 대장주 쪽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모아졌을 때 코스닥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삼성전자 이게 이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그런데 CT증권에서도 똑같이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KB증권의 리포트의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메모리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올해 162조 원, 그리고 내년에 183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D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과 수익성에 대한 격차를 이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엔비디아와 AMD 이런 부분인데 HBM4가 공급이 되었을 때 그 공급 단가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낸드 부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베라, 루빈 차세대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에 신규 저장 장치 공급 물량도 확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메모리 단에서 실적 추정치를 높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티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올린 흐름들 있으니까 이 밴드 상향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모로 여러 가지 그 현장에 있는 고위 임원진들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놉시스 CEO 같은 경우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어제 반도체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9일에 SK하이닉스는 이제 잠정 실적을 내고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두 회사의 코멘트가 중요한 게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확정적인 멘트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런 흐름을 자꾸 확인해 주는 게 투자자 심리에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 CEO는 지금이 메모리 기업들의 황금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 2, 3이니까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가동까지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는 2년 정도로 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PC 제조업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레노버 아실 텐데 그쪽의 CEO가 또 어떤 얘기, CF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수요 급증에 공급은 부족하다, 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가격이 올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에서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올렸더라고요.
150조 원으로 정말 많이 올렸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탑 메모리 업체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대형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범용 상품으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세미 커스텀이라고 해서 결국은 고객 맞춤형 AI 칩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2028년 이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컬 AI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 이런 흐름들이 일반 범용 메모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 이런 부분을 CT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메모리 공급업체가 갑이다 보니까 1년 전에 선주문하는 체계가 이미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은 높아지는 거고요. 실적 가시성까지 함께 확보가 되는 그런 선순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CT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메모리 가격 상승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램은 기존 전망은 88% 오른다였는데 120%까지 올려잡았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이 74% 상승이었는데 9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오르겠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올렸다라는 흐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코스닥이 중요합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반도체 여전히 좀 든든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눈이 갈 테잖아요. 근데 마치 한국투자증권에서 PSK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기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서 23%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64,000원으로 올렸고요. PSK가 전공정 섹터의 탑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도 언급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69,000원에서 기존 88,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일단 PSK는 미국 고객사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PR 스트립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해서 회로를 그리는데 들어온 거, 불필요한 거 싹 다 지워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언급했는데요. 메모리 D램 낸드 고객사,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떠올리실 텐데 그쪽에서도 투자를 좀 앞당기고 있고 투자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운드리 고객사 쪽에서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반도체 장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추락은 PSK한테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메슨 테크놀로지입니다. 메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참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대중 제재하면서 좀 피해를 본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에 자리를 이쪽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밸류에이션은 저렴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JP모건에서 K조선을 얘기했는데 군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다음이 HD 현대중공업이고 그 다음이 HD 한국조선해양이고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얘기한 바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군함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는 외국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완전 탈바꿈했다라고 보는 게 강력한 해군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얻고 있다라고 했고 군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혀서 25% 추가 관세, 25% 관세 다시 재인상하는 결과적인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상을 또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군함 산업은 조선주에 대해서 밸류 핵심의 잣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테크처럼 완전히 고밸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또 언급을 JP모건에서는 했습니다. 특수선, 대표적으로 해군과 군함 얘기가 될 텐데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는데 일반
뭐 상성 같은 경우에는 수주 전망이나 아니면 성과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특수선은 대부분 목소리가 좀 일치한다라는 데에서 점수를 준 거고요. 앞으로 봐야 될 게 캐나다 잠수함도 있고 미국 쪽에 뭐 호위함, 해군 쪽 그런 수주 이런 부분이 잘 나오면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조선주를 집중 매수하는 흐름들로 코스피 상승률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함에 대한 모멘텀을 든든히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S오일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구조가 개선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S오일은 원유의 90%가 사우디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물론 정제 마진은 약간 그렇게 막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순 마진 구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84,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원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순 마진 그런 구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O일까지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아침부터 관세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좀 그렇게 막 추락은 아닌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돌발악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관세 부분을 오늘 그 얘기된 부분이 그렇게 뭐 돌발악재라기보다는 그죠? 트럼프 후에 자신의 그저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뭘 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 시장이 이렇게 달궈지는데 이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이 불을 지펴가지고 뭘 달구면은 그게 금방 식지는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시장은 거래소를 5,000포인트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 5,000포인트를 지키는 지킴이는 누구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아버지고, 그죠? 하이닉스는 엄마다. 어제는 아버지가 좀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좀 더 활발하게 시장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5,000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종합지수.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2000년 묻지마 시장에서는 이 거래소 시장을 무시한 채 코스닥 시장이 그냥 템버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가장 정상적이다. 왜? 거래소 시장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일단 거래소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어쩐다 이러지만은 항상 경제 지표라는 거는 6개월을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이 아무것도 아니야. 2,000포인트 있는 데서 우리 코스닥 시장을 3,000포인트 만든다 이러면은 약간 껍데기 같은 허상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탄탄하게 다져놨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시총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테마를 이뤘던 로보,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강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총 1위지만 걔가 이제 거래소로 가니까 ABL 바이오가 움직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시총이 강한 2차전지, 에코프로가 움직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수를 당기는 데 있어서 지수가 강한 이런 종목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은 나머지 이런 저가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확연하게 지금 테마가 이제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로봇 테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져 있고 지금 또 보면 오늘 아침에는 뭡니까? 원전 관련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정부 정책, 정부에서 원전을 그저 어떤 진영 논리에서 하지 않겠다. 국민이 하면은 하겠다. 이래서 지금 보면 한전산업이 오늘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상한가를 쳤고, 그죠? 한전기술이라든지, 그죠?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는 지금 보면은 한전 관련한 종목들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에서 오늘 한전산업이 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한전산업이 어떤 형태를 갖춰주느냐. 이제 걔가 지금 상한가가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틈새를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치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28일 그리고 내일 오늘 27일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27일, 내일 28일 요 여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발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은 NHN, KCP를 필두로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알이 움직였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순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빨리 순환하는 단기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어떤 매매 원칙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보고는 있지만 오늘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 지금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거래소 시장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그 거래소 시장을 뒷받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조급하거나 저는 뭐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장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시장에 맞서지 말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시장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가도 시장과 그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분히 하시면은 반드시 저는 수용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상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닥쳐와도 이난희 파트너님이 시장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시니까 항상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관세 충격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와 더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분석까지 도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다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무역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네. 상황이고 정부에서 지금 화들짝 놀래서 발빠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우고 그걸 좀 실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 오늘 측에서 좀 아침에 이제 발빠르게 공식 통보를 받은 적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 게 네. 약간 시장의 안도감을 빨리 가져온 느낌이 있습니다. 해결해 줄 거라는 네네네. 믿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대미 투자 관련 돼서는 또 오늘 또 회의를 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행되는 부분들로 그러니까 기존 15% 요걸로 이제 가는 부분으로 지금 믿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저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발언한 내용들을 네. 봤을 때는 실제로 뭐 관세를 올리겠다는 사실 느낌보다는 현재 지금 트럼프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좀 압박을 넣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건 아닌가라고 그 압박이 보겠고요. 대미 투자 네네네 이런 그런 거죠. 거인 것 예, 같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사실 여타 국가들 합의한 국가들도 지금 국회 통과 안 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대표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엄청 압박을 넣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봐도 실익을 위해서는 미국에 네. 빨리 투자를 해 달라. 요거를 이제 좀 사실은 요청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0.8% 상승으로 좀 되돌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은 관세 깎아줘서 그런 것보다는 로봇이라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라는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올라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럴 때 다시 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예.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오늘 만약에 현대차가 좀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를 자동차 섹터로 보지 않습니다. 로봇 섹터로 보기 때문에 네. 이미 밸류도 달리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나 피지컬 AI 뭐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테슬라 뭐 중국의 샤오펑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비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봐도 현대차는 지금 여전히 가격적으로 싸요. 최근에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뭐 주가가 빠졌으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근데 성장 모멘텀이 좀 강력한 그렇게 느끼셨던 부분은 돌발 악재 나왔을 때 좀 매수하는 또 그런 전략. 그러니까 참 시장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거기에서 또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잊혀진 엔터주입니다. 잊혀진 FAC 엔터주. 엔터. 예. 어. 한때는 그 뭐 연예인분들 중에 뭐 유재석 씨나 또는 뭐 지석진 씨 이런 분들이 네네네. 이제 사실 여기에 소속되다 보니까 좀 그 당시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막 3천억, 4천억 했거든요.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이 시가총액이 지금 쪼그라드는 상태예요. 네네.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잊혀져 있었고요. 또 그동안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실하게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도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FNC 엔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일단 해보고요. 굉장히 실적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그러면 FNC 엔터 뭐 유재석 씨의 뭐 소속사 이렇게도 밝혀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주요 아티스트가 있고 주요 사업 내용은 뭔지 이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 일단 동사는 지금 설립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상장한 지도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2014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이 밴드라든지 또는 또 보이 그룹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를 좀 발굴해서 키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엔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업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아티스트 보실 때는 가수는 FT 아일랜드, CN블루, 그 다음에 피원 하모니. 피원 하모니를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요? 그룹이 거의 이 회사 전체를 먹여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파워를 가진 기업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보셔야 될 것 같고. P1 하모니. 예, 앰펄스와 그다음 AMP 이런 이제 가수들이 있고요. 배우 예능인은 뭐 정혜인, 김로운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피원 하모니 중심으로 특히 북미 지역에서 공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네. 팬덤이 지금 상당히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그래서 팬덤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확충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원 판매나 음반 판매 잘 되고 있고 뭐 굿즈 판매
그다음에 뭐 그 그룹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위버스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원 하모니 중심으로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이제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자원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마케팅 해가지고 또 부가적인 수익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피원 하모니 네. 그런 또 부분 알짜 효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긍정적일 것 같은데 주요 아티스트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그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올해 피원 하모니라고 하는 그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탐방 가서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FT 아일랜드나 어. CM블루까지 이제 알겠는데, 저도. 예, 피원 하모니가 왜 이렇게 낯선가 봤더니 전략이 좀 요새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원 하모니 역시 국내나 아시아권보다는요, 사실은 북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고 이 북미의 팬덤 영향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국이나 아시아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거와는 좀 다른 전략을 통해서 키워진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올해 지금 앨범당 판매량이 한 70만 장 예고되고 있고요. 27년도 갔을 때 100만 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그룹이 FNC 엔터 전체 매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팬덤 그 플랫폼 위버스 제가 가입자 수 아까 늘어나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숫자를 봤더니 25년 말 기준 184만 명입니다. 역시나 북미 중심으로 가입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시아나 한국에서도 지금 가입자 수 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는 그 아레나급이라고 해서 뭐 10,000명에서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죠. 여기에 상당히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네. 티켓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또 있는데 앰퍼샌드 원이나 엠플라잉 이런 지금 저연차의 아티스트들도 공연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앨범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잘 가는 앞서가는 지금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쫓아가는 그룹들이 많이 그러네요. 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 사업도 동사가 했는데 올해는 공중파 그다음에 OTT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 제작이 지금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IP도 매출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음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가 절감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네. 기존에 대형 어떤 네, 그 네. 음원 유통에서 약간 네. 중소로 가면서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좀 더 남길 수 있는 쪽으로 유통사를 바꿔주는 이제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가 절감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개선되는. 약간 다이어트 하면서 갖고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룹 내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원가를 좀 낮추면서 수익성 개선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안령 해제, 항상 이제 엔터주가 걸리면 중국 쪽의 모멘텀이 과연 네. 붙을까? 이런 붙기만 하면 또 이런 부분은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낼 수 있는 네. 사이즈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알령 이전에 중국에서 꽤나 좀 활동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합작 법인도 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현지에서 뭐 공연 사업을 한다든지 뭐 토크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가져왔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엔터사 다 공이 그랬지만 중국에서 많은 활동들이 끊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국내에서 SM 이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뭐 팬 미팅, 토크쇼 중심으로 일단 비용이 좀 덜 들더라도 또 리스크가 별로 없는 이런 쪽 중심으로 활동을 좀 전개하려고 준비 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알령이 뭐 중국에서는 사실은 뭐 현재 없다라고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해제가 되면서 동사의 중국 사업도 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이슈가 나올 때 FNC도 한 번씩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핵심 아티스트는 P1 하모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공연이나 아니면 뭐 핵심 사업 이런 데에서 수익성을 쫙 끌어와서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효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연차 IP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단에서 좀 데이터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예. 앞서 자막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동사가 23년도 매출이 한 900억대였다가 24년도 800억대. 이게 매출이 좀 이렇게 약간 감소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단 좀 짙은 파란색 영업이익인데 계속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흑자일지 지금 적자 지속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흑자선에 가까울 정도로 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확실하게 동사가 이익을 지금 내겠다는 그런 그룹사 전반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실적은 매출액 한 1,000억 원, 영업이익은 지금 흑자지만 아마 상당히 큰 폭의 흑자가 기대되고 있고요. 아마 27년, 28년 갔을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주가나 뭐 기업 분석을 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했던 기업이 항상 흑자 돌았을 때 이때 주가가 방향성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 구간 잘 보시면은 결국 실적이 돌아올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돌아올라올 수 있는 사업적 내용들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원 하모니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의 활동 이게 결국 실적을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기대가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시가총액이 600억대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올해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연초에 제가 직접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최근이신 거네요. 네, 최근 맞습니다. 기업 탐방을 하셨고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실적단에서는 어두운 터널을 있다가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기업 분석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지 유의사항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엔터사들이 항상 이제 투자할 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아티스트들 공백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메인 아티스트의 어떤 공백기는 늘 리스크 요인이에요. BTS도 그때 네. 했던 것처럼. 올해 지금 하이브가 신고가 되고 있는 이유가 예. 완전체 활동 때문에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룹이 공백기를 갖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활동이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아티스트들의 군대에 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제가 볼 때 항상 엔터사, FSC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일령은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시간이 딜레이 될 경우에는 네. 예, 주가 측면에서 항상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할 때 좀 유념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피원 하모니의 그 활동 이후에 더 큰 또 그룹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피원 하모니를 제가 볼 때 FNC 가장 많이 미는 것 같은데 네. 뭐 앰퍼센트 원이라든지 뭐 AMP 이런 그룹들도 빨리 커야 됩니다.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이것도 투자하실 때는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피원 하모니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연차들도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 패턴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속도가 좀 가속화되는 거를 앞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실적단에서 올해 턴 어라운드 가능하다,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콕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C 엔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네, 엔터주 그동안 빛을 못 봤지만 다시금 빛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련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주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달러화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45,412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50% 상승한 6,950, 나스닥 지수는 0.43% 오른 23,601을 기록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 가운데 약 76%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미일 환율 공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지수가 0.4% 하락했고 엔화는 달러 대비 1%가량 강세를 보였다. 금 현물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장중 5,1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비트코인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1%로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발언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으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로 한미 무역 관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1월 26일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로봇주 전반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처럼 로봇주가 가파르게 오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오늘은 이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하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연결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입니다. 전기 같은 에너지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이게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사람처럼 걷고 손으로 물건을 잡고 힘을 조절하고 또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건 모두 관절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관절용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30% 이상, 단순한 구성에서는 50%를 넘기도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액추에이터를 누가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수익성의 핵심이라는 얘기인데요. 시장 규모도 여기서 갈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액추에이터는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개수도 많고 단가도 높고 또 교체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시장이 2030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액추에이터는 모터만 파는 장사가 아니라요. 모터에 감속기와 제어를 붙여서 하나의 모듈로 묶어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력이 확보되면 부품 가운데서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액추에이터 대장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로보티즈는 로봇을 완제품으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동 부품에서 존재감이 큰 기업입니다. 특히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양산해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해왔다는 점이 시장이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인데요. 테슬라와 구글, 중국 유니트리 등 글로벌 로봇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공급 라인에 포함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생산 공장을 추진하면서 현재 국내 생산 능력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휴머노이드가 양산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 관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일정한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 구간에서 로보티즈는 생산 능력 확대 자체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하이젠 R&M입니다. 하이젠 R&M의 뿌리는 모터 기업인데요. LG전자 모터사업부에서 출발해 오랜 기간 모터 기술을 축적해왔고 현재는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등에 들어가는 서브모터, 감속기 같은 구동 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는 로봇에 필요한 것이 단순한 모터 하나가 아니라 모터와 감속기, 제어 기술이 결합된 구동 모듈이기 때문인데요. 하이젠 R&M은 이 조합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결국 로봇 수요가 늘어날수록 완제품 업체뿐 아니라 이런 구동 모듈 공급사까지 함께 주목받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유라의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요, 바로 국산화 그리고 맞춤 설계입니다. 외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고객 요구에 맞춘 로봇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부각됐고요. 액추에이터는 정밀도와 내구성이 동시에 중요한 부품인 만큼 개발 완료 소식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로봇 전반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특히 액추에이터처럼 로봇의 원가와 성능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 시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험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양산으로 갈수록 관절 부품은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부품을 선점하는 기업이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의 일부를 가져갈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정말 저 사진처럼 저 로봇이 이제 쭉 서 있는 모습이 저 사진이 아니라 옆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냥 굉장히 먼 미래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 영화에서나 나오고. 근데 진짜 가정용 로봇이 곧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뭐 얼리 어답터나 뭐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들이 쓰는 거 말고 진짜 내 옆이나 옆집에서 그 창문에서 딱 볼 것 같아요. 곧. 그래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지금 뭐 저기죠. 지금 보시면은 버추얼 AI가 쇼미더머니 참가해서 랩하잖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탈락하는 실력인데 나중엔 정말 쇼미더머니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추얼 AI가. 지금 로봇 축구도 보면은 진짜 관절 부분이 정말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 거 보면은 투수 그 공 받는 거 있죠. 공 받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그 영화에서 CG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로봇 세상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현대차 걱정했잖아요. 와, 지금 다 플러스 전화했습니다. 정말 셉니다, 지금. 그렇죠? 현대차 그룹 시초가에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플러스 전화해서 지금 50만 원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세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지금. 자, 그리고 아직도 그러는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코스피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동시에 지금 올라서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뭐 야, 저거 가짜잖아. 저거 이제 저거 나락 가면은 개인 투자들 다 뒤집어 쓴다. 그 국민연금 지금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일부러 올려놨네. 막 이러시면서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지금 수익 얻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 되게 마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누구나 다 참여해라 이런 마음인 것 같으니 그렇죠. 그렇게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시기 질투랑 이 저주 퍼붓지 마시고 빨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잔치 다 끝나고 와서 그렇죠. 뭐 비닐 날리고 막 쓰레기 날리는데 횡하게 있지 마시고 지금 빨리 잔치날에 참여하시면 지금 잔치 즐기고 계시는 분도 와서 자리 소개시켜주고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더 그 높은 곳을 지금 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면 구도가 상당히 좋죠. 전기전자 상당히 강하고 현대차그룹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세 부과해도 지금의 중심은 로보틱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관세 부과에 영향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벌써 돼버린 것이고 자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네이버 오늘도 5% 오르는데 밑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죠. 이거 네카오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은 와 정말 이거는 판도가 그렇죠. 조방원이 힘이 조금 딸릴 때
이 지금 네카오가 받쳐주면은 정말 완벽하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원자력 좋고 한국전력은 정말 대단하죠. 한국전력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3, 40년 갖고 있다가 맨날 옆에서 비아냥만 듣다가 이제는 정말 야, 한국전력 봐봐. 내가 한국전력의 힘 보여준다고 했지. 아, 이거 진짜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SK 하이닉스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SK 하이닉스 이제 팔자 볼 때가 됐어요, 이거. 우리 지금 뭐 나이에서는 야, 우리 나 이제 팔자 볼 때가 됐어 하면은 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늙은 나이지만 그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쵸 지금 8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 지금 4%대 오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또 따라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가니까. 아, 이거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지금. 자, 하이닉스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구도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몇몇 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몇몇 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몇 업체가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시간을 벌어줘요. 1949년 설립되었고 이제 계속 여러 번 봤으니까 생성형 AI 시장의 신기술 등장과 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 개발. 자, 바로 저 부분에서 터진 거죠, 지금. 생성형 AI 시장 오픈 AI 챗GPT가 터뜨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막 지금 또 진군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 그 생성형 AI의 싸움, 학습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추론 영역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받쳐주는 거는 저장 장치. 지금 아예 저장 장치가 받쳐준다고 표현을 했지만 처음엔 받쳐준 거였죠. 엔비디아 GPU 옆에 탑재되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는 벤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조연인데 핵심 조연이었죠. 근데 지금 핵심 조연을 넘어서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이제 중점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론 영역에서 바로바로 빠른 답변을 하려면 저장 장치에 엄청난 학습량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의 HBM이 여기서 탁월한 빛을 발하고 있죠. 자, 38.5%, 82.2%, 135%, 3분기까지 실적인데 지금 4분기 실적 나오면은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2025년도는 굉장히 지금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지금 속보 하나 떴는데 일단 단독으로 하나 떴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그 새벽에 나온 뉴스에서 연결되었어요. 지금 새벽에 미국 시장 뉴스 나올 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 개발했다. 마이야 200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근데 또 바로 연결돼서 나왔어요, 지금. 마이야 200에 주력 공급한 HBM이 SK 하이닉스 독점이라고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죠? 그쵸?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모닝 할인을 놓쳤어. 그쵸? 무슨 조조 할인도 아니고요. 어쨌든 모닝 할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그랬죠. 지금 현대차도 그렇죠. 현대차 마이너스 때 살 거 막 이러시는 분 많죠,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요즘에 좋은 거는 전약 후강 아니면 전강 후강. 어쨌든 후로 가면 다 강이에요, 지금. 자, 뭐 하는 주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나요? 아니, 진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SK하이닉스를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잖아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입주해봐요. 예적금 대장 하이닉스. 그렇죠? SK 하이닉스 한 주를 구매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입주를 처음으로 하신 분 같고요. 주식을 처음으로 하신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식을 좀 접해보는 사람 치고는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하이닉스 IR팀 일 진짜 못하나 보네. 마소 관련 뉴스도 극적으로 홍보해줬으면 벌써 슈팅 나올 구간이겠구만. 뭐 IR팀이 뭐 일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오르잖아요, 많이. 그쵸? 지금 마소 관련 뉴스 저거를 IR팀이 막 홍보할 필요는 없는 게 최태원 회장님이 그냥 이거는 시작이다. 서곡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이제 서곡이 시작이다? 베토벤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음악 시작하고 이제 클라이막스도 안 갔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모닝 할인을 놓쳤어. 내려가지 마라. 현대차 땜시 맘 예쁘다. 니라도 웃음다. 와, 이분이 장 초반에 올리신 건데
마음이 이제 벌써 치유가 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왜냐면 SK 하이닉스랑 현대차를 같이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아까 관세 부과 10% 올린다고 트럼프가 해가지고 지금 장 초반에 시초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5% 마이너스 되고 이제 플러스가 됐거든요, 지금. 이분은 현대차 때문에 맘 아픈 게 아니라 지금 2배로 지금 마음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잘 안 죽습니다. 그렇죠? 잘 안 죽어요. 자, 어쨌든 모닝 할인을 놓치셨던 분이나 모닝 할인 잡으셨던 분이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 행복한 지금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이 지금 강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BHI 원자력주가 강합니다. 보겠습니다. BHI가 있고 그 이름 비슷한 거 하나 또 있죠. BH인가? 그렇죠. 맨날 헷갈리죠. 그 BH는 그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그거. 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무슨 또 몇 개 있었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걸 헷갈려가지고 잘못 투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BHI가 원자력 관련주고 BH는 저 휴대폰 부품주예요. 이건 BHI입니다. 자, 동사는 발전소와 제철 공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는 전문 기업이다. 보일러, HRSG, 복수기, 열교환기를 생산하며 한정과 대형 건사 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한국전력. 지금 코스피에서 두산에너빌티랑 한국전력이랑 강하다고 나왔잖아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한전을 고객사로 확보한 그 회사가 이 코스닥의 BHI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이 뭔가를 따오면 당연히 낙수 효과로 BHI로 떨어지겠죠. 자, 3분기까지 매출액 97.7% 증가. 오, 이거 SK 하이닉스 수준인데요. 영업이익은 258.7% 증가, 당기순이익은 444.0% 증가. 오, 대박인데요. 자, 복합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HRSG 부문 수주 확대, 발전 플랜트 EPC 사업 수행으로 실적이 개선되었고 원천 기술 기반 수주 경쟁력으로 발전 설비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발전 설비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 기준 강화로 노후 발전소의 성능 개선 공사도 증가 전망. 그렇죠? 환경 기준 강화돼 갖고 노후 발전소들 이제 이산화탄소 뿜으면은 그냥 못 뿜고 뭐 사야 되죠? 이산화탄소 배출권 사야 되잖아요. 배출권 사서 그만큼만 내뿜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내뿜는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 지금 이 시대적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이게 있죠, 지금. 자, 지금 트럼프도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씬에서 중국한테 뒤지면 안 되는데 중국한테 지금 뒤질 수도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력 공급 부분에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저기 왔죠. 지금 한파 와가지고 지금 에너지 공급 대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는 전력이 모자른데 여기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요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인공지능을 키우고 싶어도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어느 지역에 뭐 확충하겠다, 뭐 몇 기가와트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이게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원전 2기가 확정이 된 상태고 신규 원전 2기의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들한테 좋겠죠. BHI가 하는 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SSLW가 이거군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그 다음에 경락 건물 철판, 경락 건물 배관 관통부, 경락 건물 포스터 텐셔닝 시스템, 복수기 및 부속 설비, 급수 가열기 탈기기 원자로 건물 여과 한기 시스템 7개나 있네요. 원자력에 관련된 7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코스피에 있는 두산에너빌티나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수력 원자력이 뭔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짓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원자력 수출을 따올 때
당연히 BHI의 요 7개 제품 포트폴리오 여기에 이제 발주를 낼 가능성이 지금 높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원전 밸류체인 핵심 공급망이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저거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 저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이제 머리에 풍선 달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풍선은 이제 잘렸는데 밑에 풍선 조금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목말라요 더 올라라 뭐 이런 건데 네, 하여튼 저 아이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뚱뚱한데 귀엽죠? 자, 더 빠져 그냥 하한가치라니까. 자, 이거 왜 나왔냐면은 BHI가 아침에 현대차가 좀 약하고 지금 저 두산에너빌리티나 저기는 강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은 지금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근데 현대차가 치고 올라오니까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 상승률이 깎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상승률이 깎이니까 같이 뭐가 깎였냐? 코스닥에 있는 BHI도 상승률이 깎였어요, 지금. BHI가 39이거든요. 코스닥 39인데 많이 깎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성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아까 전에 저기 뭐 SK 하이닉스는 뭐였어요? 타이틀이 모닝 할인 놓쳤네였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 그냥 이거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장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옛날이야 아침에 놓치거나 이러면 아쉬우니까 그런 건데 지금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BHI 같은 경우에 강한 거를 잡아갖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잡았으면 지금 수익이 더 난 상태죠. 근데 뭐 내일 모레 며칠 지나면 또 올라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쵸? 조금 좀 더 길게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간에 저분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BHI를 아침에 잡았는데 오늘 한 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 BHI를 저점에 잡은 거 빼고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처음에 들어갔다. 그럼 손실일 수도 있어요. BHI가 뜨거웠지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조금 열이 받으셔서 더 빠져라 그냥 하한가나 쳐라. 저주를 하고 계신데 근데 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후장에. 자, 첫 국장 하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요즘에 이러신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국장을 처음 한다. 그러니까 아예 아까 전처럼 SK 하이닉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지만 첫 입주합니다. 아예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은 했는데 처음에 미장부터 시작을 했다가 요즘에 하도 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니 아니면 굳이 그 말 안 듣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 너무 좋으니까 처음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국장을. 첫 국장 하려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국장은 역시 줄먹이구나. 근데 요즘은 좀 이거 좀 타파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로. 국장은 줄먹 안 하면 금방 또 손실 나고 미국장에 비해서 미국장이 만약에 이 정도 시간을 가면 국장은 이 정도 시간밖에 없고 왜냐면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출발 시간이 늦으니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타파되긴 했죠. 그래서 이분도 워낙에 국장이 약간 고인물이신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틀릴 겁니다. 국장 줄먹이라고 하도 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나 좀 가만히 있고 나 느리고 템포도 잘 못 맞추는데 그냥 있었는데 수익 나던데요. 뭐 잠깐 손실이었는데 수익 나던데요. 이러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렇죠? 고인물이신 분도 수익 많이 나셨고 처음에 들어오신 분도 초심자의 행운인지 알았지만 계속해서 수익 내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장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이런 믿음이 쌓여야 코스닥 3,000 그것도 실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동시에 그렇죠. 이 종가상으로 마무리된 것은 오늘 이렇게 되면 첫날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오늘 촌철살인의 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코멘트는 여기 커뮤니티 SK 하이닉스에서 꼽은 거고요. 영상은 제가 지금 사파는 제가 오늘 제조를 했습니다. 구웠는데 그쵸 어떻게 잘 나왔나. 자, 보시면은 장수와 병사들 등 뒤에 다 닉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100만 대군을 해달라고 했는데 100만 개인지는 세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워딩을 공개하겠습니다. 워딩이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100만 닉스 가야겠지. 자, 지금 얼마인가요? 아까 전에 80만 원 가까이 갔죠. 76만 8,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00만 닉스 꿈꾸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황된 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 6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만 닉스를 간 다음에 저렇게 장수가 외치면서 100만 대군이 나를 따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우리 100만 닉스를 꿈꾸면서 한번 또 행위예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00만 닉스 나를 따르라! 오늘 아침 장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시작 분위기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5,000피에 도달했고요. 코스닥은 1,08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관세 이슈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는 오늘 1.38%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5,017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일종 고점 5,020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가량 오르면서 1,07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080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코스닥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 부근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000피 그리고 코스닥은 1,000스닥을 돌파하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어제자로 밝혔는데 오늘 기관이 1,559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연기금의 순매수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도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어제에 이어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이 어제 2조 넘게 코스닥 시장을 사상 처음으로 담아냈는데 오늘도 1조 넘게 오전장 들어서만 사들이고 있는 기관이고요.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이 8,9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에 장 초반 1,450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다만 1,440원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1,44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경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장 초반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관세 이슈는 다시 없을 자동차주 비중 확대 기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 적힌 바와 같이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이미 대통령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국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결국의 해결은 시간 문제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관세 이슈에 장 초반 각각 6.8%, 6% 하락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현대차는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장중에 1%가량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0.3%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49만 1,000원까지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기아 주가는 1.48%가량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15만 2,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정부에서 계획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한전산업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11차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한 후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12차 전기본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산업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현재 시간 19.4%가량 오르고 있고요. 14,6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오름폭 조금 줄였습니다. 2.76%가량 오름세고요. 13만 7,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원전 기자재단이 크게 튀어오르는 가운데 우진이 9%가량 오르면서 26,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BHI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3.52%가량 상승 7만 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올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낮추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14.4%에서 14.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 자산군별 기준 비중이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넘어서 목표 비중을 벗어나더라도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최대 17.9%까지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기계적인 매도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기관의 순매수가 2조 넘게 들어온 코스닥 시장에 오늘도 1조 넘는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1.54%가량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13만 2,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4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0만 8,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주가가 1%가량 오르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로 어제 이어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어제 사상 최대 규모로 2조 원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1조 원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와 이어서 살펴보시죠.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어제 개최했는데요. 투자자로서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를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자산 비중 목표치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했을까였는데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그 앞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거니까 수익성 제일 중요하고요.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중기 전망을 하고 네. 이걸 기반으로 5년 후의 목표 수익률 그리고 위험 한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군별로 목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크게는 이렇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그리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5가지 자산군으로 나눠서 이제 목표 비중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이 합니다. 매년 향후 5년간 자산 배분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전망 그리고 연금 수급 상황 반영을 해서 그 5년간의 목표를 기반으로 연간 기금운용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거든요. 네. 이
기금이라는 곳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사용자, 근로자, 뭐 이쪽 대표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구체인 건데. 이렇게 기금운용위가 투자 정책이라든가 뭐 자산 배분 비중을 정하면 기금운용본부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 기금일을 이제 연초에 매년 한 2월, 3월쯤 정도에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전년도 한 해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 수익률 집계되고 그리고 자산별 비중 이런 수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1차 회의를 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월, 3월쯤에 이제 보통 개최가 됐는데 지금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월에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상황이에요. 예, 예. 1월 기금이 개최했던 게 2021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인 거거든요. 워낙에 이제 국내 증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이 국내 주식 비중이 한도에 찼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기계적인 매도에 나서야 되니까 이 비중을 늘리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금일을 급하게 1월달에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주식을 좀 늘렸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국민연금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 이렇게 5개 자산군에 2025년 말 목표 비중 이건 이미 지났지만 그때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로 이제 잡은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26년 말 목표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2025년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였고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 목표 비중이 14.4%로 원래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말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기금에서는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작년이랑 똑같이 14.9%로 가져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작년 목표 수준이었던 14.9%를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지금 뭐 언론사별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일부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 유지로 헤드라인 뽑은 데가 있고 일부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 확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작년 목표 비중과 비교를 하면 유지했다라는 게 맞고 올해 원래 정해놨던 목표 비중과 비교를 하면 확대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올해 뭐 이 국내 주식 외에 이제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원래는 38.9%를 이제 채우기로 했었는데 그걸 37.2% 조정을 했고요. 국내 채권 비중도 당초 계획상으로는 23.7%였는데 이건 24.9%로 좀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사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봤을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해외 투자는 늘리고 네. 이게 원래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이제 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그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투자해 놓은 자산을 팔아서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 건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게 되면 국내 주식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1,4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부상을 한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글로벌 3대 연기금 중에 뭐 일본이라든가 노르웨이랑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이제 연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거를 팔게 되면 국내 증시 규모상 이런 자산 매각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과연 맞냐 이런 이제 질문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져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작업들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왔었어요. 네.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점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자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워낙 이제 정부의 국내 증시 부양 의지가 강력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증시가 올라서 지금 코스피가 5,000비까지 갔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계획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당장의 매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게 셈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내 주식이 잘 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국내 주식 비중 늘려라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자산을 매각해야 될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한 거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미 주식 비중 꽉 차 네.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예, 뭐 예. 사실 계획상으로 작년 말 국내 예.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였잖아요. 딱 이 비중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래 위로 버퍼가 좀 있어요. 이 목표에 비해서 목표에 이제 너무 얽매이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에 좀 대응하기 힘드니까 아래 위로 허용 범위를 좀 두거든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SAA라고 부르는데, 뭐, 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상하 3%포인트 아래 위로 이제 비중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4.9%에서 3%포인트를 더하면 17.9%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아래 전술적 자산 배분 TAA라는 거는 상하 2%포인트까지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략 자산 배분은 기금위에서 결정하는 범위인 거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기금 운용 본부의 자량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때마다 기금이 의결을 받아서 이걸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한 2%포인트 안팎으로는 투자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 운용 본부가 결정을 해서 뭐 시장 급등하게 좀 대응하는 완충 장치로 활용하자 이래서 해놓은 건데, 이것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국내 주식 허용 범위가 한 19.9%까지 높아지는 셈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연금 이제 자산운용 결과가 이제 월별로 나오거든요.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최근 수치가 작년 10월 거예요. 네. 그때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이 17.9%로 전략적 자산 배분 버퍼 상한까지는 꽉 채운 상태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코스피가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5천선 고지도 밟았으니까 네네. 전술적 자산 배분 한도까지 감안을 해도 아마 지금 턱밑까지 찼거나 넘어섰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허용 한도를 이제 완전 맥시멈으로 채울 수 있는 것까지 넘어서게 되면 기계적으로 자산을 매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물량이 국내 증시 발목을 잡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연기금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아마도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아니겠냐라는 추측들이 좀 많았었죠. 그럼 이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연기금이 파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가 나올 법도 하네요. 그렇죠. 예, 예. 매도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기금위에 또 한 가지 결정을 한 게, 자산금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이 허용 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그 리밸런싱, 이거 자체를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9.9%가 최저티였고 그걸 넘어섰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리밸런싱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면 이 한도를 넘어서도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현재 리밸런싱 방식이라는 게 2019년에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때 기금 규모가 한 713조 원이었고, 지금 기금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450조 원에 이르니까 네네. 거의 기금 규모는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리밸런싱 규모도 이제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이제 크다라는 판단이 이제 작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규정을 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초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국내 자산 비중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환율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을 당초 늘리려고 했던 것보다 좀 줄였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올해도 사실 해외 투자를 공식적으로 늘리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뭐 물론 엔화 강세 덕에 환율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워낙에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말고 한국은행과 수합계약 체결해서 외환 보유에 가져다 투자해라라는 이제 방책, 그러니까 대안도 이제 마련했었고, 뭐 환해지에서 실제로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게끔 해라 뭐 이런 압력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 비중을 당초 계획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원래 목표치에서 해외 비중을 이제 1.7%포인트 줄이는 대신 그만큼을 국내 주식 0.5%포인트 늘리고 네. 국내 채권은 1.2%포인트 늘리기로 한 건데, 해외 비중을 당초 목표보다 줄이게 되면 이제 그만큼 달러 수요는 덜 일어나게 될 거고, 뭐 이게 사실은 뭐 당장 이게 뭐 이제 달러의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심리적인 역할은 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제 기금위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역외 선물의 시장에서
환율이 1,430원대 초반까지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엔화 강세에다가 이 기금이 결국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도 아까 원화 약세도 좀 주춤해지고 조금 이제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환율이 좀 오르는 분위기긴 했는데 약간 이런 심리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기 자산 배분 상황에 이제 관심이 쏠리겠네요. 네, 예. 그렇죠. 어제 조정한 거는 이제 2026년 말 기준으로 이제 네. 자산 배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제 결정한 거고 이거의 근간은 사실 이제 5년 텀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인 거잖아요. 그 사실상 시장의 관심은 중기 자산 배분 안에 쏠려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증시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정치권에서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라, 공개 주식 비중을 늘려라 했을 때는 사실 이 중기 자산 배분 안에서의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는 네. 의미였을 텐데 오는 5월에 중기 자산 배분안에서 아마도 그래서 대대적인 비중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자산 배분안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 5년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 연간 자산 배분안을 짜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워낙에 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금 필요하긴 한데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계속 이거를 시시때 때 바꾸면 금융요금이 이제 자산 배분 원칙을 세우고 배분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중기 배분 계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한 이제 인구 추계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시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급하게 원칙을 바꾸는 거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었고 네. 사실 이 지배구조 개선이 5,000P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월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상장사들한테 뭐 주주 환원 강화라든가 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압박들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다 이제 증시 부양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웬만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분 다 갖고 있잖아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인 상장사가 대략 한 300곳에 달하는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 때 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연금이 뭐 그동안에도 이런 이제 그 주주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오긴 했었는데 이 스튜어디십 코드 상 기업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배당 정책이라든가 뭐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국민연금이 자주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이제 안건이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법령상 위반을 할 경우에 뭐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 권익이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그럼 거기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뭐 그동안 꾸준히 반대 의견권 행사를 했는데 개선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기후변화 같은 큰 틀에서 ESG 관련해서 이 기업이 너무 거기에 반한다거나 뭐 아니면 산업안전 관련해서 위험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주 활동을 이제 국민연금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만약에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안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건들을 주로 논의하는 이제 의사결정 기구인 건데 우리가 보통 수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책이 안건을 올려서 먼저 비공개 대화 기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소통을 해요. 뭐 이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기엔 이거가 문제라고 봅니다. 너희 그쪽 의견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선이 되면 비공개 대화 기업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1년간 개선이 없다. 그러면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바꾸고 공개적으로 주주 제안을 하거나 이제 뭐 사실 우리 주총에서 주주 제안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수치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9개 안건이 상정이 된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죠.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KT를 비공개 관리 기업을 지정할 것이냐 이 안건이 하나 올라가 있다고 들었고 또 이제 쿠팡의 지분도 한 1%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 쿠팡의 주주 사안 발송하는 안건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 대해서 주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상태잖아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한 10% 넘게 떨어졌고 네. 주주들이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연이 어쨌든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수탁자의 의무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쿠팡 경영진과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주주선을 발송할 것인지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죠. 네. 여기에다 주주선을 통해서 뭐 정보 보안을 좀 강화해달라, 내지는 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대 좀 해달라, 뭐 이런 걸 좀 요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쿠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건을 올려서 수책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관심사인 KT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지금 이제 금융연금 내부에 있는 이사들이 KT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뭐 자료 제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KT에 대해서는 이 이사회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사회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주주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연금 굉장히 우리 삶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에 따른 운용 전략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오늘 한 큐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대미 관세를 다시 15%대에서 25%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장이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으며 4,890선까지 밀렸지만 이내 투자자들은 이를 타코 트레이드로 해석하며 지수가 다시 5,000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선방을 하며 트럼프 관세 발언 속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자동차주 비가 내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장중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대차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점점 개가는 자동차 섹터이고요. 이어서 오늘 원전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2기 그리고 2035년까지는 SMR을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오늘 프리마켓부터 원전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원전 정책 불확실성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STO 관련주가 3거래일 연속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의 주가에 계속해서 온기를 돌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모처럼 통신주에 햇살이 드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되면서 배당 상향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관세 협박에 따른 내수주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오늘 통신 3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신작 기대감이 큰 펄어비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크래프톤이 게임주 안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지만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첫 바이오 펀드인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 속에 제약바이오주의 주가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오늘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목표가 24만 원 제시했는데 아직 국내 증권가에서는 최고 수준의 목표가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품귀 현상을 근거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SK텔레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악재가 선반영돼 있어서 매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메디포스트 살펴보시면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본의 계약 가치를 반영했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리포트 속에서 오늘 투심이 개선되면서 오늘 주가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나그룹주들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엔진이 어제 전날 공시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나 80% 이상 전년 대비 급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실적 속에서 오늘 하나엔진에 대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맑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오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 5곳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협력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이 오늘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되면서 오늘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금융주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희비가 엇갈린 두 종목인데요. SK증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제주은행은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SK증권 살펴보시면 이 무궁화 신탁의 1,000억 원대 규모의 대출을 주선한 후에 회수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투심이 냉각되면서 오늘 종목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이 제주은행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TF, 이른바 코인 드림팀 구축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속에 오늘 제주은행이 수익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2%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올라오면서 6% 급등세 보입니다. 현대차도 낙폭을 줄이면서 차트상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5,040까지 갔고요. 코스닥도 4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선의 전략을 가져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